안녕하십니까, 이동근입니다. 자, 오늘부터 야인시대 리턴즈에 새롭게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한기수입니다. 자, 리턴즈에 다시 야인시대 돌아왔고요. 좋은 정보 또 새해 들어서 여러분들 새로 뵀으니까 새로운 정보 또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일부 미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한 10여 분 정도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상당히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시장을 봐야 되는지, 그리고 단기적인 시장에 대한 관점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배우야 산다에서도 그렇고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지금 올해 2016년도 시장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주식시장은 항상 어려웠습니다. 만만한 시장은 하나도 없었습니다만 올해 특히 그렇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중장기적인 시각은 일단 여기에 제가 몇 가지 문제점을 좀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 구조적인 문제하고 성장 문제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지금 오늘 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두산그룹주하고 그다음에 금융주가 급락하는 이런 양상들이 나타났을 겁니다. 두산인프라코의 공작기계 매각 부분이 지연된다라는 이런 내용들하고, 그다음에 국내 쪽에서 한계기업이라든지 우리 산업 자체가 지금 그 수출, 대규모 장치 산업 이런 쪽으로 이제 대기업들의 산업 구조가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대외적인 어떤 변수에 따라서 취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바꾸기 위해서 정부 쪽에서도 구조조정을 해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그 구조조정에 따른 필연적인 문제가 은행 같은 경우는 충당금을 갖다가 적립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이제 금융주도 약세를 보였고, 따라서 이런 문제들은 단기간에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빨리 끝나도 2006년도 상반기까지는 구조조정에 대한 어떤 이슈들, 이런 내용들이 이 시장을 좀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장 부재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도 2015년도 성장률, GDP 성장률 자체가 2.67% 수준 정도밖에 되질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2016년도도 2.9%, 정부 쪽에서는 3%대 넘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한번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작아서 잘 보일란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국은 2.9%,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IMF 쪽에서 2.7% 정도 보고 있고, OECD 쪽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게 2.7% 정도 보고 있고요. 정부가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3.3%, 한국은행이 지금 3.2% 정도 보고 있습니다. 가장 보수적으로는 한국개발연구원 KDI 쪽에서 2.6% 정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저성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만 가장 지금 이슈가 되는 것이 문제가 이 중국이죠. 중국이 작년도에 6.8%에 지금 올해 6.5% 정도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가장 큰 수출 시장이 중국,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인데, 미국 쪽에서는 유동성을 옥죄는 이런 정책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쪽에서는 성장률 자체가 둔화되고 있으니까 상당히 이제 우리 수출 환경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성장 부재에 대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라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아카데미 할 때부터, 그때부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오래됐던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급이라든지 환율 부담인데, 지금 환율하고 수급하고는 어떻게 보면은 같이 생각을 해야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환율이 지금 오늘 1213원대 정도까지 올라왔죠. 단기간에 환율이 급등하게 되면 외국인들의 관점에서 본다라면 환차손이 생기기 때문에
매수를 해서 보유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급 자체도 상당히 이제 부진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제 미국 쪽에서는 금리를 인상하는 어떤 단계에 들어갔으니까 달러화가 쉽게 약세 쪽으로 가지 않는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이제 달러화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게 된다라면은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또 외국인들을 매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미국, 중국, 중동 여기 하나 더 보태면은 이제 북한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제 북한이죠. 예, 이런 쪽에서의 어떤 그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포함해서 그다음 성장률 둔화, 금리 문제, 유가 문제까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해소됐다라고는 보기는 어렵고 이런 문제도 적어도 이제 올 상반기 정도까지는 시장을 압박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지금은 그 역금융 장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금리는 올라가고 기업의 실적은 떨어지고 환율은 올라가는 이런 단계죠. 요거는 이제 그림을 한번 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경기를 해석을 할 때 보면 확장 국면이 있고 수축 국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회복기, 화랑기, 후퇴기, 침체기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자, 지금 한번 우리 지금 처해 있는 대외 환경하고 지금 우리가 입장하고 어떤 환경인지 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후퇴기에 들어가서 보면 금리는 올라가고 있고 올라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주가 자체는 지금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환율은 올라가고 있고 요게 맞아 떨어지는 흐름이 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뭐 우리가 지금까지 현재 화랑기가 있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지금 이 상황하고 맞아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세 자체는 앞으로 이제 침체 국면에서 어떤 역금융 장세 쪽에 이렇게 보시면서 중장기적인 어떤 포트 구성이라든지 종목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쪽을 여러분들이 해 나가는 게 좋다. 답을 어디에서 중장기적으로 찾아야 되냐 하면은요. 지금 여기 구조적인 문제하고 이런 문제가 그 해결이 된다라면은 결국 이제 나중에 이제 산업재라든지 이런 쪽의 흐름들이 중장기적으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는다라면은 시간은 좀 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결국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성장 부재, 이 성장성이 역으로 있는 종목군들, 업종군들 이런 것들을 중장기적으로 발굴해서 이쪽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는 게 정답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서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라면은 이게 중장기적인 시각은 제가 이제 조금 더 역금융 장세 후퇴기 흐름에 맞는 어떤 업종이나 종목군들을 보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시장이라는 게 이제 항상 또 단기적으로는 또 등락을 거듭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시점이 더 궁금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오늘도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중국 시장도 지금 3% 넘게 급락이 나왔고 유가도 지금 2.7% 정도 크루드 오일이 빠지고 있었고 그다음 미국 선물 지수도 약 240포인트 정도 다우 지수가 빠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야간 선물 시장도 지금 한 2포인트 정도 이렇게 빠지고 있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여러분들이 주말에 이제 걱정스러운 이런 부분인데요.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저는 반등 변곡 구간에 접어들었다. 제가 그 아침 방송을 통해서도 그렇고 투자 전략을 통해서도 그렇고 14일 플러스 마이너스 1일 그러니까 14일에 하루 더 보탠 이 시점이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이 형성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게 보니까 14일 전에서 한번 반등 나왔다가 다시 빠졌다가 15일 날 또 반등이 나왔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지그재그식으로 해서 반등이 나올 듯 하다가 또 빠지고 나올 듯 하다가 빠지는 이런 이제 양상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지수가 저점권에 있다 보니까 낙폭과대로 해서 올라갔다가 아니다 싶으면 다시 빠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시장뿐만 아니고 미국 다우 지수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어저께 같은 경우는 다우는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전전일 같은 경우에는 또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 급등락이 지금 이제 반복되는 구간이다. 다만 이제 일정 수준 어느 정도 안도감이 나오게 된다라면 이제 반등을 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옵션 만기일 이후에 시장 흐름을 분석할 때 2.7일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5년도하고 16년도 비교를 해서 보면 15년도 1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리스 유로존 이탈 우려감, 스위스 고정환율제 폐지, 유가 급락 수급 불안정, 50불선 깨졌었거든요. 그러면서 1900선 밑에서 주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들어와서 미국 금리 인상, 중국 경기 둔화, 유가 하락 지속, 수급 불안정. 동일한 건 있죠. 동일한 건 2015년도에도 건설하고 산업재가 올라왔습니다. 2016년도에도 건설하고 산업재, 특히 이제 건설업 종들의 반등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2015년도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저점권이나 대외 환경이 지나치게 불안하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옵션 만기일 전후에서 2015년도부터 제가 쭉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여러분들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단에 보면 2.7이 있죠. 요게 평균적으로 만기 이후에 2.7일 정도 있다가 2.7일이니까 뭐 거래일수로 3일로 봐야 되겠죠. 3일 정도 있다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언제쯤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만기가 지금 목요일 날 나왔고 목요일 날 0.85 정도 빠졌고 오늘 1.1% 정도 빠졌습니다. 그럼 월요일, 화요일 정도 되겠죠. 월이나 화요일 정도 반등 변곡을 잡아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제가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전반부에 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었네요. 이 그림 한번 여러분들이 사진 찰칵 찍으셔가지고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미니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황규수 전문가님한테 그 다음 강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미니 강의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야인시대 리턴즈 오면서 미니 강의 내용을 뭐 어떤 걸로 또 해드려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역시 뭐 시장의 흐름, 이제 그 핵심적인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는 강의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을 보시면서 우리가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이 이제 어디냐? 바로 중국이죠. 지금 한국 증시라든가 또 한국 경제 상황 자체가 중국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자체가 다 중국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증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핵심적인 포인트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듯이 지금 시장은요, 일단 중국을 봤을 때, 지금 시장을 보실 때, 자, 중국을 봤을 때 오늘 중국 증시가 이제 3천선이 좀 무너졌습니다. 다행스럽게 직전 저점까지는 완전히 깨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3천선이 무너졌었죠. 12월 위안화 대출 금액이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대체로 뭐 7천억 위안 정도 대출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5,900억 위안화 정도 그렇게 대출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그만큼 대출 자체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제 중국 증시가 계속 밀렸던 부분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가 올라간 상태에서 국내 증시 강세로 출발했습니다만 바로 이러한 악재들 때문에 전강 후약의 장세가 나타난 겁니다. 뭐 미국 증시가 올라갈 때만 해도 그래도 분위기가 괜찮았었죠. 그러나 막판에 이렇게 지수가 밀리면서 또다시 시장은 경계감이 많이 커진 이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문제는 중국이죠.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중국 경제가, 중국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뭐 단언적으로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중국 증시를 단언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확률적으로 한번 접근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고요. 그리고 종목적으로 일단 뭐 실적이다. 그거는 제가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제 지금 현재 중국 증시의 차트를 보고 계십니다. 현재 중국 증시 보시게 되면요. 지금 2000선, 자,
중국 증시는 2000선을 저점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장기간에 걸친 횡보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도에 6000선까지 갔던 중국 증시가 2000선까지 떨어졌고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지금 계속해서 횡보 장세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래 장기적인 삼각 수렴형이 마무리가 됐죠. 일단 중국 증시는 2000포인트를 바닥으로 해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여기서 이미 추세가 일단 반전이 된 겁니다. 현재 중국 증시는 여기 와 있고요. 지금 이렇게 수렴 과정을 거치고 나서 주가가 우상향으로 돌아선 것이죠. 중국 증시가 살아나려고 하는 어떤 기조가 있었던 겁니다. 6년 동안 바닥을 다지고 나서 이 기간 동안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구조개혁이라든가 각종 개혁 정치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급등에 따른 경기 조정, 경기 침체 양상이 계속해서 이어왔었고요. 그리고 이 2000포인트를 중심으로 중국은 강력한 어떤 경기 부양 대책 내지는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면서 경기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정책을 펴왔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 증시가 이 구간에서 강력한 반등세를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중국 증시가 갔다가 다시 밀렸던 부분들은 뭐예요? 밀렸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일단 인위적인 경기 부양이었었죠. 중국이란 나라가 굉장히 장기적인 조정 국면, 구조 조정을 끝내고 나서 증시를 살리기는 살리는데 금리 인하를 몇 번 단행한 상태에서 중국 당국에서 증권시장에 개입을 해서 대형주 중심으로 막 인위적으로 주가를 많이 땡겼던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한 후유증, 그리고 금리 인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 지표가 살아나지 않으니까 증시가 또 급격하게 밀리는 이런 형태가 진행이 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섣부른 증시 부양 대책,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사회주의 국가죠. 그런 나라가 자본주의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 그걸 또 이제 자기네들 방식으로 사회주의 형식으로 막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후유증이 지금 심각하게 나타난 겁니다. 바로 미숙한 시장에 대한 운영들, 이런 것이 토탈적으로 시장에 대한 신뢰를 깨면서 이러한 주가 하락세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주목을 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은 바로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게 이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보셔야 될 부분들은 여기입니다. 아까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요. 지금 이 구간에서 2000선에서 중국 증시가 강하게 치고 간 부분은 증권시장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인 조정 국면을 끝내고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가고 있는 겁니다. 그죠? 키워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중국 증시는 대체로 2,500에서 3,000 정도. 제가 보기에는 모든 구조 조정을 끝내고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경기 부양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경기 지표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밀려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구조개혁을 단행하고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는 상태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중국 증시가 밀리게 되면 추가적인 경기 부양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죠. 이런 모든 가능성들을 감안한다고 한다면은 중국 증시가 이 구간에서 무너진다라는 개념보다는 대체로 저는 2,500선, 2,500에서 3,000선 사이 이 정도 선에서는 단기적인 하락세가 멈추고 어느 정도 안정권에는 접어들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중국 증시가 과연 무너지는 것이냐, 아니면은 무너지는 것인지, 아니면은 조정의 끝무렵인지, 이게 이제 결정이 될 겁니다. 저는 중국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글로벌 경기가 무너진다라는 개념보다는 중국의 선제적인 구조조정과 더불어서 중국의 구조조정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조정의 끝물에 와 있는 이런 상태가 아닌가라는 그런 확률적으로 그런 가능성을 좀 보고 있고요. 자,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의 이제 코스피 지수의 흐름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현재 한국 증시도 코스피 지수 차수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인데요. 현재 1850선을 저점으로 해서 그리고 2100선을 중심으로 해서 약 5년여 기간 동안 증권시장이 박스권 장세가 진행됩니다. 보통 이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후에 주가가 옆으로 올라갔다가 옆으로 기다가 빠지는 경우가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한국 증시가 이만큼 강하게 하방 경직이 나오고 있는 것은 그만큼 펀더멘털이 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일부 대형주들은 빠졌고 일부 중소형주가 치고 가면서 지수의 하방 경직을 이끌어내면서 아직 추세적으로 상승 기조가 살아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 증시 자체가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바닥에 대한 가능성을 높여준다라고 한다면은 코스피 지수도 이 구간에서 밀집된 하단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살아있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횡보세가 나타난 가운데 박스권 하단까지 지수가 와 있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하면 오히려 이 구간에서 단기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높지 않을까. 결국에는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박스권 하단을 깨고 내려가기도 어렵고 최대로 1800에서 1850인데 제가 보기에는 1850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코스피 지수도 단기 저점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판단도 일단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이제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코스닥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시장이 이제 코스닥 시장인데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금 이 코스닥 차트는 뭐 베어산다를 통해서도 여러분께 많이 말씀드렸고 또 베어산다를 통해서 메가 트렌드적인 시장의 흐름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코스닥 지수는 무려 이제 14년의 기간 동안 박스권의 횡보 장세를 계속해서 이어왔었고요. 그 박스권을 최근에 상향 이탈한 겁니다. 그만큼 한국 코스닥 시장 자체가 장기적인 침체 국면, 99년 닷컴 장세 이후에 장기적인 침체 국면을 벗어나서 이제 바닥 탈출을 이제 시작하는 모습이고 바닥 탈출에 따른 눌림목이 지금 진행이 되는 구간이에요. 눌림목 후에 주가가 언제쯤 올라갈지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눌림목에서의 반등 가능성을 분명히 열어두고 시장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현재 구간은 많이 밀리더라도 코스닥 지수 자체가 크게 더 많이 밀릴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저점이 와 있고 코스닥 시장도 이제 장기 바닥 탈출에 따른 눌림목이 6개월, 7개월 동안 진행됐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하락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폭락에 대한 공포감은 그렇게 많지 않다. 절대 공포감을 가질 만한 그런 상태는 아니지 않느냐는 그런 판단을 충분하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주목할 부분들은 지금 이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주가 흐름 자체가 상당히 강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갔다가 눌림목이 진행되는 모습이죠. 상대로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그 종목별로 보더라도 제적 관련주들보다는 바로 이제 중소형주, 코스닥 종목을 성장주 중심의 주가 반등세가 상당히 강하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 증시라든가 코스피 시장 자체는요. 중국 증시라든가 코스피 시장 자체가 빠지지 않고 안정되는 흐름만 충분히 전개된다면은 코스닥 종목군들의 어떤 상대적인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 중심의 선별적인 반등 장세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장세가 아닌가, 그런 장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과 중국 증시가 충분하게 안정세를 되찾는다고 한다면은 코스닥 지수는 눌림목에서 반등이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들은 700선 하단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은 일단 실적주 중심의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적주 이후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후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뭐 전략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 만한 전략을 한번 짜보게 되면요. 일단 중국 증시가 글로벌 증시 방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가 과연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또 시장이 안정이 될 것인지 더 위기로 갈 것인지 그걸 분명히 확인하고 접근하자. 중국 증시가 안정되는 것만 확인하면은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중국 증시 흐름 먼저 체크를 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확률상으로 지수가 저점 만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중국 당국에서 어떤 증시를 좀 안정시킬 수 어떤 대책을 좀 내놓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점이 만들어지거나 안정되지 않을까 확률적으로 좀 높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중국 증시라든가 코스피 지수가 안정권에 접어들 때 일단 종목군들 어떻게 됩니까? 일단 낙폭과대주들의 기술적인 반등, 거래소 대형주들의 기술적인 단기적인 반등 정도로 보시는 게 좋겠고 오늘도 종목들 보시겠습니다만 코스닥 종목들은 실적주, 4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은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도 주가가 탄탄하게 하반 경기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 종목이 뭐예요? 바로 OLED 관련주들. 그리고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VR 관련주겠죠. 가상현실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주가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 자체가 좀 안정권에 접어들게 되면은 바로 이제 OLED 관련주를 중심으로 해서 뭐 DMS라든가 어닝 RPS, 테라스비콘 같은 이런 OLED 관련주들이 실적 발표 전까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반등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실적주를 중심으로 보시기 바라고요.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는 가상현실 관주, 뭐 나무가라든가 덱스터 같은 이런 가상현실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을 먼저 보시면서 나중에 바이오 제약주들은 4분기 어닝 시즌이 끝나고 나면은 중기적인 재반등에 대비를 해서 바닥권에서 물량을 조금씩 잡아가는 이런 전략 정도가 다음 주 중에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부는 여기에서 미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2부 야인 진단에서 다시 뵙겠습니다.